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그 교재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들 가지고 계시죠? 물론 다운받아서 사는 교재들, 전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개요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죠. 첫 번째 나오는 법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입니다. 여러분 교재 11쪽을 한번 넘겨보세요. 11쪽에 보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차례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상대평가나 절대평가에 따라 가지고 시험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숲을 보라 그랬죠. 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의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험을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 저도 출제위원회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제에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무슨 시험이다? 이 시험은 판례를 쓸 수가 없고 조문만 출제를 할 수가 있는 시험이다. 그리고 시행령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시행규칙에서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시행령에도 시행규칙까지는 낼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도 제약을 받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시험이니까 난이도는 좀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보면 챕터 즉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사실 이 법은 뭐 때문에 만들었다? 제4장 때문에 만든 거예요. 제4장의 제목이 뭐다?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추진입니다. 즉 개요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철도산업을 국가행정기관인 철도청에서 두 개로 분리해서, 즉 운영과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서 국가철도공단, 처음에는 철도시설공단이었죠.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장이 주가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책에도 나오겠지만 이 공공성 부분, 이 공공성 부분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니까 바로 뭘 집어넣었다? 2장에 있는 철도산업발전 기반의 조성, 즉 공공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철도산업발전 기반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간 게 2장이고, 그 다음에 3장 또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공공성이 아닌 공기업이 되면 뭘 중시해야 한다? 효율성 부분을 중시해야 되니까, 그럼 효율을 중시하다 보면은 인원 감축이라든가 기타 등등 경비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되게 되면 뭐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철도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또 걱정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 이용자 보호는 뒷전 아니겠느냐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뭐가 들어갔다? 3장 철도 안전 및 이용자 보호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어떤 분이 출제하든 2장, 3장은 같이 묶어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철도산업발전 기반의 조성 및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집어넣어가지고 4장을 집어넣어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서 4장을 집어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물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1장 총칙, 그 다음에 2장 3장의 영역을 하나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4장을 별도로, 보칙과 벌칙은 시험 나올 게 딱 서너 개밖에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게 분리하자? 앞에서 설명했지만 1장, 2장, 3장을 뭐에 대한 거다?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법의 실질적으로 제정 목적은 뭐다? 제4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여기에서 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철도사업법에는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보다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출제위원이. 자, 이제 여러분 책 3쪽으로 갑니다. 3쪽으로. 자, 모든 법의 1장은 총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칙에서 나오는 건 뭐다?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그래서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의 제정 목적 같은 것들이 흔하게 나오죠. 자, 법의 제정 목적을 한번 볼까요? 이 법은 철도 산업의 무엇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고, 조금 치사하지만 제가 줄을 그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어차피 조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돼요? 바뀔 수가 없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사인펜 같은 걸 가지고 중요 단어를 줄을 쳐놓게 되면 그 단어가 눈에 익어서 시험 치실 때 실수를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은 철도 산업의 무엇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고, 두 번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 산업의 효율성 줄거 놓으시고, 공익성 향상 줄거 놓으시고, 결론은 그렇게 되면 뭐다?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각오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오지선다입니다. 그죠? 오지선다.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보기가 3개밖에 없는 거는 어떻게 돼요? 출제자가 아무리 출제를 하려고 그래도 출제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이 법은 끊으면 어떻게 돼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 목적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그래서 철도산업의 효율성, 그 다음에 공익성 향상, 그 다음에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 그러니까 이걸 끊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식으로 출제할 수는 있겠다. 다음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틀린 건 어떻게 돼요? 틀린 보기는 그냥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예제를 띄워서 문제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시행령에 대해서도 개요에서 설명을 했죠.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위임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임 명령이 있고, 위임 명령에는 위임 명령이 있고 집행 명령이 있는데, 바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그 다음에 서식, 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출제는 어디까지만 된다? 시행령까지만 됩니다. 바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명령권자는, 우리가 시험 치는 책에는 우리나라의 명령권자는 3사람이 있는데, 대통령, 그 다음에 부, 우리는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령이 있는데, 우리가 치는 시험에는 뭐는 없다? 국무총리령은 아예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는 시험에는 시행령, 즉 집행명령은 있지만 뭐는 없다? 위임명령은 없기 때문에 시행령, 즉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표로 만들면 알아보기 쉬운 걸 뭘로 만든다? 별표로 만든다고 했는데, 철도사업법에는 별표, 과태료가 한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2조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 적용 범위를 보면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건 2004년까지
고속철도를 만드는 곳이 만드는 게 아니고 고속철도를 까는 데가 어디였다? 한국고속철도공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가철도시설공단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국가철도공단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지금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다? 이 법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03년도에 만들어졌고 시행은 언제예요? 2004년 시행이에요. 2004년 언제? 2004년 10월에 시행이 10월 24일 날 시행이 됐으니까 이 상태만 해도 이때만 해도 어떻게 돼요? 무슨 시절이었어요? 철도청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뭐가 존재했습니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경부선 KTX선을 깔고 있었죠. 그러니까 2조는 어떻게 돼요? 시험 출제될 수 있는 방법, 굳이 출제할 수 있는 이유가 없죠. 왜? 2005년 1월 1일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는 게 2004년이었으니까 그때 어떻게 돼? 이런 기관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